연준 의장이 바뀐다는 기대감에 거의 4월 달, 5월 달 경에는 약간 선반영으로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뭐 6월 달, 7월 달 이제 연속적으로 금리 발표가 있는데 그때 연속적으로 또 금리 인하가 나와준다면 안녕하십니까. 투자는 마인드가 전부다. 주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7만 9천 달러 정도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간에 일요일 날 이제 좀 급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 공포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 아침에도 뭐 짧게 라이브를 하긴 했는데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어떻죠? 뭐 시즌 종료 아직도 이거 그거에 목매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일단 시즌 종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시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냥 지금부터 비트코인은 그냥 반감기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감기 사이클이 반감기 이후에 작동할지는 그때 돼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기간적으로 사이클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지금 빠른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이게 처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빠른 시간에 빨리 내려오니까 그냥 시즌 종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사람이 꽤 많은데, 뭐 이거를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못 맞춰요. 여기서 또 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물론 뭐 단기적으로 여기서 급등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사실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 힘든 구간에 와 있는 거고, 저는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예측 방송이 아니에요. 저는 못 맞춥니다, 참고로. 어떻게 갈지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 방향성을 잡고 가는데, 어, 저는 비트코인을 매일 모아가고 있고, 이렇게 빠지면, 네, 뭐, 시드 여유가 있으면 뭐 몰빵가라 이런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더 사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매수를 다 끝내는 건 굉장히 좋지 않고 저점을 알 수 없잖아요. 저는 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꽤나 긴 시간을 투여해서 비트코인을 매일 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남아 있을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지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은 희망이 사라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가격적으로만 떨어졌지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훼손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어쨌든 거시경제에 맞춰서 흔들리는 거고 솔직히 이 떨어진 이유 몰라요. 예, 그냥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갖다 붙이면 이유가 되거든요. 원래 비트코인이 이게 기업이 아니잖아요. 얘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물론 뭐 이유를 붙이기 나름이지만 그리고 상승할 때도 이유 없이 상승하는 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상승장에서 매수한 사람보다 이렇게 조정 나올 때 파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하면 상승장에는 희망을 주지만 이렇게 조정 주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요. 대부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 들고 갑니다. 장기로 보는 사람은 더욱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누가 맞췄다, 뭐 틀렸다, 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얼마나 오래 이 시장에 남아 있는가. 가격은 변하지만 시간은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변동성을 이겨주고 그리고 공포를 좀 무디게 만들고 결국 확률은 우리 편으로 저는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투자는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저는 이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팔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우상향할 자산을 얼마나 오래 홀딩하고 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럼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그 시간을 다 견딘다면 엄청난 수익으로 보답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이렇게 가격이 좀 빠지면은 바닥이 얼마까지 갈까요? 뭐
언제가 바닥인가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데 대부분의 제가 보는 대중들의 거의 70-80% 거의 80% 이상은 다들 그걸 궁금해하시고 모르는 거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궁금해하니까 유튜버들은 얘기를 하겠죠.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를 이제 몇 K까지 간다, 얼마까지 빠진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그걸 한두 번 맞추면 거의 뭐 신격화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엄청나게 맹신하게 되고 그러는 순간 이 투자가 굉장히 저는 위험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끝까지 다 맞추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번이라도 틀리면 결국은 욕하고 돌아서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이제는 그렇게 투자를 하시지 말고 자기가 본인이 감당 가능한 금액을 비트코인만 꾸준히 모아 가시는 거죠. 물론 지금 알트코인 물리신 분들 꽤 많죠. 시장에 남아있는 분들 중에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저는 걸릴 거라고 봅니다. 물론 상패만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회복의 시간은 온다고 보는데 그게 저는 그냥 크게 봤을 때 26년도에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시간이 진짜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26년도에는 한번 나오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연준 의장이 이제 지금 새로 지명되고 그런 여파로 뭐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정보가 너무 빨라서 제가 요거 하나 캡처 하나에 왔는데 케빈 허씨 크립토 보유 현황이라고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비트코인을 9개나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 6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준 의장의 이런 포트폴리오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마당에 정보로 뭔가 알아서 여기를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어딘가 인터넷 어딘가에 올라와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만 아는 정보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어, 투자 방향을 잘못 잡아가시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크립토를 올려주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저는 트럼프의 의도대로 할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어, 하, 하반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금리 발표가 지금 3월 달에도 한번 있고 4월 달에도 한번 있고 3, 4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금리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는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모든 게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제가 뭐 금리 얘기하면 야 금리가 뭐 다냐 뭐 이건 아니에요. 저도 다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방향은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저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금리 인하할지 안 할지 제가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하지만 연준 의장이 바뀐다는 기대감에 거의 4월 달, 5월 달 경에는 약간 선반영으로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뭐 6월 달, 7월 달에 이제 연속적으로 금리 발표가 있는데 그때 연속적으로 또 금리 인하가 나와준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해봅니다. 저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크립토 시장 굉장히 힘들잖아요. 엄청 지금 계속 내리기만 하는 다른 자산들이 폭등할 때 내리기만 하고 물론 그 전에 많이 좀 오른 건 있지만 이 오른 게 원래 크립토의 그 진짜 상승이랑은 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안 오르긴 해서 그래서 대부분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를 두 번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 하면 그러면 진짜 돈을 못 벌어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실수는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21년도에 한 번 했어요. 네, 한 번은 가능해요. 근데 두 번째도 똑같이 하면 그냥 다 잘리거든요. 진짜 이제 회복이 안 돼요. 많은 시드를 알트코인에 굴려 계시는 분이 많겠지만 여기서 최대한 비트코인을 그래도 꾸준히 좀 모아 가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많은 돈을 몰빵하세요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최대한 긴 시간으로 좀 모아 가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그래서 아마 이 비트코인이 쪼끔씩이라도 개수가 늘어나면 저는 약간 멘탈적으로도 좀 바뀐다고 생각하고,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지만 저는 그래도 비트코인은 희망을 보고 있고, 가격적으로 흔들릴 때 결국은 이렇게 좀 흔들리고 사람들이 욕하고 그럴 때 매수했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들이 결국에는 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후에 저는 수익으로 왔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이 크립토 시장이고, 투자 시장에 정답이 없잖아요. 본인에게 가장 맞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거시경제 변동, 그리고 차트의 이런 급락, 누구도 알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빠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 맞추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크립토 시장에서 돈 다들 많이 좀 버셨으면 좋겠고, 26년도가 이제 어느덧 또 한 달이 금방 지나갔어요. 예. 벌써 2월 달인데, 2월 달은 또 시간도 짧아요. 구정도 있고 시간이 꽤 짧은데, 너무 일일비 하지 마시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은 항상 감사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사이클이다.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